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승리호의 시나리오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시게 될 겁니다. 줄거리가 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시고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승리호는 총 10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시퀀스와 10번째 시퀀스는 인트로와 아우트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퀀스는 가운데 있는 이 8개예요. 즉, 이 8개의 시퀀스에서 승리호의 중심 사건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이 8개의 시퀀스는 다시 각각 하나의 작은 사건들로 나뉘어집니다. 따라서 인트로와 아우트로에서 뭘 보여줬는지 확인하고 가운데 8개의 시퀀스 각각에다가 이름표를 붙이면 승리호 내용의 전체 지도가 그려지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인트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영화라면 10중 8구 주인공들이 현재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대의 배경에 있는 것들을 전달합니다. 판타지나 시대극을 볼 때 흔히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 있죠? 그것의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서 설명되는 것이죠. 승리호에서는 UTS가 구축한 우주 거주구 그리고 황폐화된 지구 사이의 위계관계가 설명됩니다. 이게 무대의 배경이겠죠? 이때 UTS 창립자 설리반의 인물 소개가 간략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승리호와 승리호 팀원들의 소개가 이어져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주 쓰레기 수거고 구성원으로는 태호, 장선장, 타이거박, 업둥이가 있다. 정리하면 UTS와 창립자 설리반, 승리호와 승리호 팀원들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우트로인 10번째 시퀀스에서는 가운데 8개의 시퀀스를 거친 이후에 승리호 팀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줍니다. 그럼 인트로와 아우트로가 대조구조를 갖는 셈이죠.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인트로와 아우트로가 대조구조를 갖는다. 자, 이제 중심 사건이 펼쳐지는 8개의 시퀀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승리호, 도로시, UTS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것 같지만 시나리오 구조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승리호뿐만이 아니라 영화의 시나리오 구조는 원래 단순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름표를 붙여보겠습니다. 2. 등장인물 소개. 인트로의 등장인물 소개와 이 두 번째 시퀀스에서의 등장인물 소개가 어떻게 다른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3. 도로시 거래. 4. 토마토 장사. 5. 꽃잎 납치. 6. UTS 기동대의 습격. 7. 강현우와의 두 번째 접선. 8. 꽃님 구출 작전. 9. 폭탄 처리. 이 8개의 시퀀스는 또 반으로 나뉩니다. 즉 2, 3, 4, 5가 한 묶음, 6, 7, 8, 9가 한 묶음이에요. 5번째 시퀀스와 6번째 시퀀스 사이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6번째 시퀀스부터는 UTS가 강력한 악당으로 성격이 바뀌고 선악구도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5번째 시퀀스 막바지에서 UTS의 실체와 음모가 밝혀지기 때문이죠.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2, 3, 4, 5가 한 묶음, 6, 7, 8, 9가 한 묶음이다. 5번째 시퀀스와 6번째 시퀀스 사이에 전환이 일어난다. 그럼 가운데 있는 8개의 시퀀스의 구조가 파악되셨죠? 이번에는 각 시퀀스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시퀀스에서는 본격적인 등장인물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인물 소개는 인트로에서 이루어졌던 인물 소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에요. 인트로의 인물 소개에서 전달한 내용은 기초 정보입니다. 배경에 놓이는 것들이죠. 하지만 두 번째 시퀀스에서 전달하는 내용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사건과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 승리호 팀원들의 인물 층위를 조금 더 두텁게 만듭니다. 승리호가 의외로 성능이 좋은 함선이다 부터 시작해서 태호는 순이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팀원들도 다들 돈이 궁하다. 타이거 박은 허세가 좀 있고 업둥이는 성형수술이 하고 싶고 뭐 이런 내용들을 알려줌으로써 관객들이 이 인물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진원지인 트러블 메이커 도로시가 소개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검은 여우단이라는 테러 집단이 있고 이 검은 여우단이 도로시를 데려갔는데 도로시는 대량 살상 무기인 로봇이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그러다가 시퀀스 마지막에는 승리호 팀원들이 우연히 도로시를 발견하고 도로시를 승리호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시퀀스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세 번째 시퀀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분석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이야기의 얼개가 갖춰지는 이 초반부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개가 단순해지거든요. 그래서 초반부를 잘 파악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전개가 단순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쉬워져요. 정리하면 두 번째 시퀀스에서는 본격적인 등장인물 소개가 이루어지고 트러블 메이커인 도로시가 승리호에 탑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퀀스의 사건은 도로시 거래입니다. 승리호 팀원들이 도로시를 긴히 찾고 있는 강현우라는 사람에게 접선해서 도로시의 몸값으로 200만 달러를 받으려고 해요. 접선하는 장소가 클럽인데 도로시는 혼자 돌아다니고 잠복해 있던 UTS 기동대의 습격까지 더해져서 거래는 실패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시퀀스에서는 한층 더 심화된 인물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설리반과 도로시의 감춰진 면모가 조금씩 드러나고요. 도로시의 한국 이름이 꽃님이라는 것도 여기서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네 번째 시퀀스의 이름표가 왜 토마토 장사일까요? 네 번째 시퀀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태호와 꽃님이가 친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같이 토마토 장사를 하죠. 업둥이가 꽃님이를 화장시켜주면서 태호의 과거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시퀀스의 사건은 검은 여우단의 꽃님이 납치입니다. 납치범 일당이 승리호 팀원들에게 손쉽게 붙잡히면서 납치 사건은 허무하게 일단락되는데요. 여기서 UTS의 실체와 설리반의 음모, 꽃님이의 특별한 능력이 밝혀지게 됩니다. 마침 UTS 기동대의 습격이 시작되면서 다섯 번째 시퀀스가 마무리됩니다. 여섯 번째 시퀀스부터 아홉 번째 시퀀스까지는 본격적인 액션 활극이에요. 내용으로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여섯 번째 시퀀스는 승리호 팀원들이 꽃님이와 함께 UTS 기동대의 습격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 일곱 번째 시퀀스에서는 꽃님이 아빠 강현우 박사와 접선하다가 UTS의 함정에 빠져 검은 여우단과 강현우 박사는 사살되고 꽃님이 마저 UTS에 빼앗기게 됩니다. 여덟 번째 시퀀스는 꽃님이를 구출하는 과정. 아홉 번째 시퀀스에서는 꽃님이와 지구를 구하기 위해 수소폭탄을 처리하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하죠? 전환이 일어나는 다섯 번째 시퀀스와 여섯 번째 시퀀스의 경계는 러닝타임의 절반인 1시간쯤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승리호의 시나리오 구성은 꽤나 잘 짜여진 셈입니다. 그런데 요즘 승리호의 스토리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많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심지어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한 영화도 아니에요. 예쁘고 잘생긴 배우, 화려한 그래픽과 음향 효과, 이런 게 초점인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영화의 스토리에 대해 아쉽다고 말하죠. 왜일까요? 이번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승리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승리호의 시나리오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10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과 끝은 인트로와 아우트로이므로 실질적으로는 8개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8개의 시퀀스는 다시 4개씩 반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UTS의 실체 및 인물들의 배경이 밝혀지는 과정, 후반부는 UTS로부터 꽃님이를 구하는 액션 활극, 중심 내용은 승리호 팀원들이 강현우 박사와 꽃님이를 거래하는 과정에 뒤가 구린 UTS가 이들을 공격하는 이야기. 끝!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